자, 모트렉스 같은 경우 이제 전일 상한가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강세입니다. 강보합 이후의 흐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3,380원짜리였어요. 그렇게 해서 이제 1,000억이 겨우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어제 뭐 5,800만 주 자기 상장 주식 수를 월등 뛰어넘는 그런 비이성적인 거래가 터지고 상한가 같다 할지라도 문자 사인까지 나가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. 그런 종목은 아니고 기업 자체는 이제 지금 이제 어제 기준에서 아무래도 상한가를 간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현대차의 강세 이런 부분도 분명히 연동이 돼 있을 겁니다.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테마 또 분위기 심리적인 요인을 잡아 끌어준 내용이 되는데 이런 종목을 보실 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놓고 보실 부분이 과연 이제 공시 내용이 있어서 그 어떤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실적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뭐 대규모 수주가 진행이 됐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시가 나와서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뭔가 새로운 펀더멘털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그 기준이라든가 그게 없다면 나머지는 전부 심리적인 면이에요. 전부 심리적인 면이라는 건 뭐냐면 기술적인 분석에 국한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무런 내용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.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. 또 뭔 내용이 없냐 공부 좀 해라. 이게 이래이래해서 요래요래하다. 근데 그런 내용은 전부 뉴스입니다. 전부 뉴스고 그 뉴스 내용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그 기준입니다.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여전히 뭐 수급은 들어와 있어요.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변동성이 확대된 거고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사실상은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지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죠.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범위 가지고는 이 정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어요. 개별주 기준에서는. 또 외국인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그냥 막연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은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는 게 외국계 기관 투자자인 거예요. 그냥 외국인 이게 아닙니다. 외국계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감사팀이 다 있어요. 그럼 그들은 이제 감사팀에서 이거 왜 들어갔니라는 내용을 후 보고라도 받아야 돼요. 선보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. 결론적으로 이제 그 단기 수익 매매를 하기 위해서 액티브 펀드 쪽이 소규모짜리에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.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어저께는 뭐 장중에 들여다볼 수 있었겠지만 어제 분봉, 오분봉 놓고 보시면 개장 초에 거래가 없었단 말이죠. 어제 기준은 그죠? 계속 점진 가다가 뭐 12시 반 이후에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상한가까지 장 막판에 진입이 된 거고 오늘은 이제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진 거고요. 그럼 결론은 어제는 못 들어가요. 뭐 미리 뭐 선침해 놓는다. 월봉 기준에서 이번에 올라와서 저 흐름이지 일봉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그러니까 뭐 월봉 기준에서 주봉 기준에서도 이번 주 빼고 나면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바닥에서 선침해 놓는다. 그러니까 올 한 해 내내 그러면 아무런 등락범위 없이 가지고 가다가 그건 아니죠. 또 수백 개 종목 중에서 관련 종목 중에서 이것만 뚜렷하게 봤다. 그것도 불가합니다.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. 그럼 오늘 요 기준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와 있는 상태 들여다보는 이유는 일단은 시장에 어떤 조치가 들어갈 정도로 단기 과열에 지정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. 그럼 이제 거래량이 터져 있고 주가 흐름이 나와 있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. 동화정은 개장 초에 올려놓은 상태의 기준이니까 그것을 놓고 보면서 따라붙을 수 있었느냐의 교육 기준이 된다면 이쪽의 기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들여다보면서 지금의 범위에서 접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. 시초가가 4,455원이었어요. 근데 개장 초부터 이제 거래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매매가 원활하다 하면 거기서 따라붙었다라고 기준을 잡고 시초가 대비 살짝 눌렸다가 결과적으로는 쭉 뻗어 올린 거죠. 이때 거래가 터져 있었다는 거예요. 일단 이때 거래가 터져 있고 그 다음 범위부터 계속 거래가 수반된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의 거래량. 결론적으로 지금 다시 1분봉 기준에서는 거래가 실려요. 1분봉 기준에서 지금 49초, 10초 남아있죠. 그럼 거래가 일부 더 실리겠죠. 그럼 10초 동안에 일부 거래를 이왕이면 위로 당겨주고
그렇게 하면서 양봉으로 끝나는데 거래는 수반되어 있다. 그럼 고럴 때 따라간다는 거죠. 고럴 때 따라붙고 앞전 고점을 넘길 때 요럴 때 따라붙는 거예요. 지금 교육을 해드리는 거지 이거 매수하세요 대박납니다 이게 아니에요. 이거를 그 개별 매매를 못하겠다 안 하시면 돼요. 문자도 안 나가고 뭐 비중을 드리는 종목도 아니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 거래량이 수반되는지 여부 일단은 1분봉의 기준. 조금 전에 급격히 꺾여져 있던 요 고점에서 매직 시그널 요것만 교육받아도 아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구나.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? 여기서 편입할 수 있구나. 꺾여져 들어오는구나. 근데 꺾여져 들어올 때 기준이 뭐라고요? 거래량이 수반되느냐. 분봉 기준에. 거래 수반됐구나. 그럼 1분봉에서는 공격적이신 분들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.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는 어떻게 한다? 1조 미만짜리 종목은 15%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교육을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런 교육을 차분하게 좀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내 거로 좀 만드시고 실제 매매를 할 때 그 기준점을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을. 그러니까 종목군들 보면은 대부분이 편입돼서 손실이 나 있는 종목군들 보시면 뒤돌아보면 이런 교육 다 받으셨잖아요. 다 받았고 차익 실현 범위 다 배웠고 재편입 구간 다 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손실 나 있는 종목을 보면은 뭐 윤정두가 줬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를 하셨든 결국은 요 원칙을 안 지키셔서 그렇죠. 여기서도 이걸 뚫고 가려면 어떻게 돼요? 이건 이제 5분봉 볼 거예요. 뚫고 가려면 거래량은 지금 실려 있죠. 여기서 조금만 영차영차 힘내서 18초 남아 있는데 18초 동안에 바로 앞전 고점이니까 18초 동안에 영차영차 하면서 펑 치고 돌려야죠. 펑 치고 돌려야죠. 그러면 얘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우리가 형성해냈을 때 이 매직 계산기로 놓고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눌림목 3분의 1과 2분의 1 지점이 4,750원, 4,850원이 된단 말이에요. 어차피 시초가는 이제 좀 강보합 쪽에 놓여져 있는 흐름이었다고 친다면 그러면 4,750원, 4,850원이었죠. 그럼 요 기준점에 지지를 받고 돌린 거잖아요. 3분의 1의 지지.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? 수변되고. 그럼 배운 그대로의 흐름이에요. 근데 이게 배운 그대로라고 해서 성공이 됐느냐? 아니지. 좀 더 지켜보셔야죠. 뭐 이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래 사실은. 주력지 기준은 여력 있으신 분들은 추가 편입 단행 가능하시고 비중 맞춰주시면 돼요. 차익 실현은 고려 안 합니다.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. 그렇게 해서 이 그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개별 기준의 매매 잡을 수 있다. 그리고 지금 아직 늦지 않았어요. 예? 아직 늦지 않았죠. 그리고 저쪽 그 기준에서도 어느 쪽 기준에서 동아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눌려지고 다시 돌려진다. 그러면은 또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죠. 그래서 모트렉스의 1분봉 2009 15 1분봉 기준에서의 흐름 여기까지 잘라놓은 거고 5분봉 다시 같이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. 5분봉 기준에서 이제 나는 보수적으로 볼 거야. 1분봉은 너무 그래. 라고 하실 때 5분봉의 기준이라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? 이 고점에서부터 이제 5분봉이 꺾여 들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매직 시그널의 경우에는 이걸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영선 위에 있단 말이에요. 영선 위에. 예? 그리고 데드가 나왔어요. 그럼 나는 여기서 못 들어간다. 만약에 이 직전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? 양봉인데 거래가 좀 안 실려 있죠. 그럼 아직 데드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럼 영선 위고 두 개가 지면은 여기서는 따라 붙을 수 있다라는 거고 가지고 있다면 유지를 하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그 다음 범위에 거래량이 제한적이고 데드가 나왔어요. 이건 뭐예요? 바로 차익 실현이 그러면.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차익 실현. 바로 차익 실현한 다음에 다시 돌려진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죠. 근데 난 차익 실현하기 전에 5분봉 마감 때까지 볼 거야. 만약에 거래량이 실리고 있으면 거래량 실리는 거 확인할 거야. 종가 기준에서 돌려 올리면 다시 꺾여져서 돌려 올리니까 난 그걸 볼 거야. 그건 이제 여러분들 기준점이 되죠. 근데 앞전에 1분봉에서도 아쉬웠던 게 예를 들면 1분봉 기준에 여기서 좀 뚫고 가줬다면은 거래가 마지막 1분봉에 거래가 좀 더 실렸겠죠. 그럼 5분봉 기준에서도 거래가 이게 실렸을 겁니다. 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봉으로는 뚫고 올라갔지만 추세 강화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는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36분이죠. 그러면 3분 20초 남았어. 3분 20초 동안에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? 그럼 창 두 개 띄워 놓으시든가. 창을 두 개 띄워 놔서 1분봉, 5분봉을 둘 다 보시든가.
그죠? 그렇게 해서 뭐 창 띄워놓고, 요 기준에, 창 띄워놓고, 1분봉, 5분봉을 같이 놓고 보면서 뭐 대처를 하겠다라든가. 하여간에 뭐 HTS 활용 방법은 저쪽, 연락 취하셔서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말씀하시면 다 알려주니까.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제 거래량 부분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어떻게? 이쪽으로. 여기서 1분봉에서 거래가 지금 실려요, 안 실려요? 27초인데 30초 남았잖아. 그럼 30초 동안에 거래가 일부 실리겠지. 그렇게 해서 양봉으로 유지가 되면 15%까지 우리 따라붙는다 했으니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.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. 그럼 뭐 윤정두가 신도 아니고 기술적 분석에서 그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누군가 사서 들어 올려주잖아요. 그 사서 들어 올려주는 사람이 계속 사서 들어 올려준다.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. 어떻게 예단할 수 있냐고. 창구 동향 본다?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시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일단 1분봉 기준에 여러분들 기준에서 1분봉 기준에 들여다보실 수 있는 범위가 설정이 된 거고요. 그리고 5분봉 기준에서 또 들여다보실 수 있는 범위가 설정이 되는지. 자, 이렇게 되면 1분봉은 편입 기준 설정. 그다음 5분봉은 어떻게 돼요? 이거 봐라. 이렇게 되는 거죠. 5분봉 조금 전에 데드에서 갑자기 데드가 아닌 다시 추세 범위로 형성이 돼 버리죠. 뭐가? 매직 시그널 말씀드리는 매직 시그널. 그잖아요. 그렇게 해서 거래량이 지금 1분 20초 남았어요. 1분 20초 동안 실려야 돼요. 1분 20초 동안에 안 실리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? 1분 20초 동안에 거래량이 실려주는 모습이 연출이 돼줘야 된다.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4,750원, 4,850원 요 지지라인. 그러니까 같이 이제 교육이에요. 이게 뭐 맞든 틀리든 오늘 기준에서 맞든 틀리든 여러분들 기준점을 이렇게 해서 대처한다. 그럼 나머지 부분이 똑같아요. 어떤 종목이든 조금 따라서 이제 다른 종목도 하나씩 볼 텐데 똑같이 이렇게만 대처하면은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스스로가 다 할 수 있습니다. 이걸 비중을 드릴 수가 없는 게 호가창 보세요. 우리가 매매 사인 줘버리면 저거 우리가 대주주 돼요. 그래 안 그래? 우리가 매매 사인을 주는 순간 우리는 대주 준 거야.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죠. 이런 부분을 교육을 받고 대처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교육을 빨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. 조금 이따 가격 인상시킬 거니까 정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정의원님들도 난 이게 좀 애매모호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5분봉 6초 남았잖아요. 깔짝깔짝한 거야 사실. 시원하게 쭉 뻗어줬어야 되는데 야 이걸 판단 못하니까 문자 사인을 주지. 이 문자 못 드린다니까. 이걸 어떻게 문자를 줘요. 20만 주 해봐야 10억 분이 더 돼. 10억 두들겨 패면 3%가 밀리는데. 그래서 이건 문자 못 드리고 결론적으로 방금 보신 것처럼 개별 매매 기준에서 대처를 한다. 개별 매매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.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동영상 이 녹화하는 사이에 교육받았고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됐고 또 동영상 찍는 사이에 전혀 편입 못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 해서 보고요. 그 다음에 EM코리아도 같이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주의는 굉장히 필요해요. 그 다음에 뭐 동아화성 같은 종목도